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의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예금 이자가 붙어도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니까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있는 건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 세대가 믿었던 노후 설계의 공식들, 은행에 맡기면 안전하다, 국채는 절대 손해 안 본다, 연금만 있으면 괜찮다, 이런 상식들이 지금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지금이 노후 자금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확실하게 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아직 안 눌러주셨으면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은퇴하신 분들 중에 통장을 들여다보면서 한숨 쉬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분명히 1억을 모아뒀는데 5년 전 1억과 지금 1억의 가치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숫자는 똑같은데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물건은 확 줄었고, 병원비며 생활비며 매달 나가는 돈은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무서운 점인데,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돈의 힘이 빠지는 거라서 체감하기가 어렵죠. 마치 보이지 않는 존벌레가 자산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처럼 눈에 안 보이니까 더 위험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한창 성장하던 시절에는 금리가 10%가 넘었어요.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돈이 알아서 불어나던 시대였죠. 그때 열심히 모으셨던 분들은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실 거예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금리는 바닥을 기었고 예금 이자만으로는 뭘 해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도 그때는 물가라도 안정적이었으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판이 뒤집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시대가 열렸는데 인플레이션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경제 지표들이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치고 있거든요. 고금리의 고물가라니 예전 공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잔잔하던 호수에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밀려온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시경제의 변화가 왜 노후 자금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금부터 보죠. 예금은 원금이 보장되니까 안전하다고들 하는데, 물가 상승률이 예금 이자율보다 높으면 그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금 이자가 연 3%인데 물가가 5% 올랐다면 실질적으로는 2%를 손해본 거거든요. 통장에 찍힌 숫자는 늘어났는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오히려 줄어든 거죠. 이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 놓여 계십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국채가 안전자산의 대명사였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기존에 갖고 있던 채권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평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과거에는 그냥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됐는데, 지금처럼 급격하게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그 사이에 다른 좋은 투자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안전자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주식이나 부동산은 또 어떻습니까? 변동성이 너무 커졌어요. 하루에도 몇 %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젊을 때는 손실을 봐도 회복할 시간이 있는데 60대, 70대의 큰 손실을 보면 그걸 만회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투자에 소극적이 되는 건 당연한 심리인데,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금에만 넣어둬도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경제적인 요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 구조 자체가 노후 자금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일하는 사람이 많고 은퇴한 사람이 적었으니까 연금 시스템이 잘 돌아갔는데, 지금은 일하는 사람은 줄고 받아가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계속 앞당겨지고 있다는 뉴스 한두 번 보신 게 아니잖아요. 과연 내가 받을 때까지 연금이 남아있을까 하는 불안감, 이게 괜한 걱정이 아닌 거죠. 의료비 문제도 심각합니다. 수명이 길어지는 건 좋은 일인데
그만큼 건강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암이나 치매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모은 돈이 몇 년 만에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간병비, 요양비 이런 것들은 보험으로도 다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노후 자금을 계획할 때 의료비를 얼마나 넉넉하게 잡느냐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정부 정책도 변수예요. 세금 정책이 바뀌면 가처분 소득이 확 줄어들 수 있고 복지 혜택이 축소되면 그동안 기대했던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가족 구조가 변했잖아요. 예전에는 자녀들이 부모님 노후를 책임지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자기 살기 바쁘고 부모에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어요. 결국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외부 환경 이야기였고요. 이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시니어 세대분들 평생 정말 열심히 사셨잖아요. 절약하고 저축하면서 자산을 모으셨고 그 과정에서 나름의 투자 철학도 생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과 지혜가 지금 시대에는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통했던 방식이 지금은 안 통하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는 정기예금 금리가 10%가 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돈이 불어났으니까 다른 투자를 굳이 안 해도 됐죠. 그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은행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금만 고집하면 실질 자산이 줄어드는 시대가 됐거든요. 과거의 성공 경험이 현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금융상품도 엄청나게 복잡해졌습니다. ETF, ELS, DLS, TDF 이런 용어들 들어보셨어요? 젊은 세대는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공부하면서 이런 상품들에 투자하는데 시니어 세대는 이런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스마트폰 앱으로 주식 사고 파는 것도 익숙하지 않으시고요. 그러다 보니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거나 잘 모르는 상품에 잘못 투자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정보 격차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원금 보장에 고수익이라는 말 솔깃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원금 보장되면서 수익률 높은 상품은 없어요. 있다면 사기입니다. 그런데 금융 지식이 부족하면 이런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기 쉽거든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사기로 한순간에 날아가는 사례 뉴스에서 한두 번 보신 게 아니잖아요. 금융 문맹은 단순히 돈 계산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킬 방패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융 리터러시, 즉 금융 문해력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모든 금융 상품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내가 투자하는 상품이 어떤 구조인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잖아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유튜브에도 좋은 콘텐츠가 많으니까 조금씩이라도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 노후 자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분산 투자입니다.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의외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다들 아시잖아요. 예금에만 몰빵하거나 주식에만 몰빵하거나 부동산에만 몰빵하면 안 됩니다.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니까요. 예금, 채권, 주식, 부동산, 그리고 요즘은 금이나 원자재 같은 대체 투자까지 다양하게 나눠서 투자하는 게 좋아요. 비율은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못 이기니까 어느 정도는 성장 자산에도 투자를 해야 해요. 이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인생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입니다. 자산 배분만 생각하지 말고 인생 전체를 포트폴리오처럼 관리하라는 거예요. 금융자산 말고도 우리한테는 건강이라는 자산, 인간관계라는 자산, 지식과 기술이라는 자산이 있잖아요. 이것들도 다 노후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으면 외롭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세상에서 뒤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테크만 할 게 아니라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것도 배우면서 균형 잡힌 노후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진짜 의미에서의 노후 준비예요. 두 번째 전략은 평생 학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 문해력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과거의 성공 공식은 더 이상 안 통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해요. 스마트폰 운영 체제처럼 계속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앱이 안 돌아가잖아요. 우리 머릿속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금융 상품이 나오면 그게 뭔지 알아보고 경제 뉴스도 챙겨보고 모르는 건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훨씬 현명한 거죠. 금융 사기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결국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품인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면 달콤한 말에 속지 않거든요. 세 번째는 전문가 활용입니다.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잡한 세상에서 혼자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고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재무 설계사나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길 모르는 곳에서 내비게이션 쓰듯이 금융이라는 복잡한 미로에서는 전문가가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전문가한테 모든 걸 맡기라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되 최종 결정은 내가 해야 해요. 왜 이 상품을 추천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물어보고 납득이 가면 투자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내 돈은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요. 전문가는 조언자일 뿐 결정권자는 언제나 나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전략인데요.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앞서 의료비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리 노후 자금을 많이 모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은 순식간에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반대로 건강하면 의료비 지출도 줄고 더 오래 일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잖아요.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여행도 못 가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손주들이랑 놀아주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건강은 가장 확실한 노후 투자입니다. 수익률 따져봤을 때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 확실해요.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고 정기검진 받으세요. 이게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건강해야 다른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정말 복잡합니다. 거시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사회 구조도 바뀌고 있고 과거의 상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노후 자금을 지키려면 단순히 돈을 모으고 굴리는 걸 넘어서서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건강까지 챙기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해야 할 건 변화가 아니라 변화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물가는 오르고 있고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는 언젠가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현재 진행형의 과제입니다. 시니어 세대의 노후 문제는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사회적 과제이기도 하고 언젠가는 우리 자신이 직면할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변화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 이게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걸 넘어서서 지혜와 통찰로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여정, 그게 바로 노후 준비의 진정한 의미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금융상품이 지금 시대에 맞는지, 실질적인 전략은 뭐가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